향기롭지 않았던 조선의 수도 한양의 위생 리포트. 조선시대 한양의 위생과 화장실 문제.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찾는 곳 바로 화장실입니다. 우리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오물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지는 마법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냄새도 흔적도 남지 않죠. 너무나 당연해서 그 소중함조차 잊고 사는 이 현대의 위생 시스템. 과연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접하는 조선시대의 모습은 대체로 정갈하고 아름답습니다. 고즈넉한 기와집, 비단 옷을 차려입은 선비들, 그리고 먼지 하나 없이 쓸려있는 마당. 우리는 은연중에 조선시대, 특히 수도 한양은 맑고 깨끗한 곳이었을 거라 상상합니다. 동방예의지국이자 성리학의 나라였으니 위생관념도 투철했을 것이라 믿고 싶어지죠. 하지만 기록이 말해주는 현실은 우리의 상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담장 너머, 백성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던 한양의 진짜 모습은 그야말로 냄새와의 전쟁터였습니다. 아름다운 한복자락 아래로는 오물이 튀었고 숨을 쉴 때마다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비위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맨스 소설이 아닌 우리 조상들이 매일 마주해야 했던 치열한 생존의 기록입니다. 향기롭지 않았던 조선의 수도 한양의 위생 리포트를 시작합니다. 인구 폭발. 한양은 거대한 화장실이었다. 조선 건국 초기 한양은 계획도시였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정할 때만 해도 인구 1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넓은 도로와 잘 정비된 수로 이때까지만 해도 한양은 쾌적했습니다. 문제는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발생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상업이 발달하고 먹고 살 길을 찾아 전국의 사람들이 한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18세기에 이르면 한양의 인구는 무려 20만 명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좁은 땅덩어리의 집들은 다닥다닥 붙어 지어졌고 도로는 미로처럼 좁아졌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먹고 마신 뒤 배설하는 그 엄청난 양의 오물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당시 한양에는 현대적인 하수도 시스템이 전무했습니다. 집집마다 나오는 생활 하수와 오물은 골목길 옆에 파놓은 작은 개천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이것이 모여 청계천으로 흘러가야 했는데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 이 작은 개천들은 늘 오물로 넘쳐났습니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골목길은 그야말로 오물과 진흙이 뒤섞인 똥밭으로 변하기 일쑤였습니다. 구한말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의 기록은 당시 한양의 위생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영국의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은 그녀의 저서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에서 한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본 도시 중 가장 불결하고 지저분한 도시였다. 거리 곳곳에 오물이 널려있고 악취가 진동해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또 다른 선교사는 서울의 거리는 사실상 거대한 화장실이나 다름없다라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이라 과장된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당시 한양의 위생 상태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공포의 공간 뒷간 이야기. 그렇다면 집안의 사정은 어땠을까요? 물론 왕실이나 고위 양반가들은 사정이 좀 나았습니다. 왕은 매화틀이라 불리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했고 나인들이 이를 즉시 처리했죠. 부유한 양반집 역시 본체와 떨어진 곳에 번듯한 화장실 건물을 따로 두고 하인들이 관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소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대다수 서민들의 화장실, 즉 뒷간은 공포의 공간이었습니다.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땅을 깊게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그 위에 발을 디딜 나무 판자 2개를 걸쳐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문이라도 제대로 달려있으면 다행이었죠. 밤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발이라도 헛디디면 깊은 오물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실록이나 야사에는 뒷간에 빠져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뒷간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조상들은 화장실에 측신이라는 귀신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성격이 괴팍하고 심술궂은 이 여신은 사람이 화장실에서 실수를 하거나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병을 앓게 하거나 구덩이에 빠뜨린다고 여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을 넘어 당시 화장실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공간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장마철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뒷간에 구덩이가 넘쳐 흘렀습니다. 빗물과 섞인 오물이 마당을 침범하고 심하면 방 안까지 들어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 상황이 조선시대 서민들에게는 매년 여름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똥이 돈이 되다. 똥장수의 전성시대.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골칫덩어리였던 똥이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귀하신 몸대접을 받게 됩니다. 바로 농업기술의 발달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상품 작물 재배가 늘어나면서 농업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곧 땅의 영양분을 보충해줄 비료, 즉 거름이 엄청나게 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소나 돼지의 배설물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이때 주목받은 것이 바로 인분, 사람의 똥이었습니다. 한양의 그 많은 인구가 쏟아내는 배설물은 농촌 지역에서는 황금이나 다름없는 최고급 비료였습니다. 이제 똥은 더 이상 버려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상품이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똥장수라는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매일 새벽 한양 시내를 돌며 집집마다 쌓인 인분을 수거해 갔습니다. 심지어 경쟁까지 붙었습니다. 더 좋은 똥을 확보하기 위해 웃돈을 얹어주기도 했고 남의 집 뒷간 똥을 몰래 퍼가다가 싸움이 나 관아에 끌려가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18세기 학자 박지원의 소설 예덕선생전에는 똥장수 엄행수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비록 천한 일을 하지만 정직하게 땀 흘려 돈을 벌어 양반들보다 낫다는 칭송을 받기도 하죠. 당시 똥장수는 꽤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전문 직업인이었습니다. 봄철 농번기가 되면 한양 주변의 땅은 이들이 퍼나른 인분 냄새로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씻을 수 없는 고통, 질병과 위생. 똥이 자원화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근본적인 위생 문제는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식수 오염이었습니다. 당시 우물은 깊이가 얕았는데 많은 경우 뒷간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습니다. 뒷간 구덩이에서 새어나온 오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우물물을 오염시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똥물을 마시고 있었던 셈입니다. 비위생적인 환경과 오염된 식수는 필연적으로 질병을 불렀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 심지어 왕족들의 변에서도 수많은 기생충알이 발견되었다는 고고학적 연구 결과는 당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회충, 촌충은 기본이었고 여름철이면 이질이나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돌아 마을 전체가 초토화되기도 했습니다. 개인 위생도 처참했습니다.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목욕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세수나 발을 씻는 정도가 고작이었죠. 옷을 자주 갈아입거나 빨래를 하기도 어려워 몸에는 늘 이와 벼룩이 들끓었습니다. 그나마 여름이 되어야 냇가에서 몸을 씻을 수 있었지만 그 냇물조차 이미 상류에서 흘러온 오물로 오염되어 있기 일쑤였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이 감당해야 했던 배설의 문제는 도시가 성장하면서 겪어야 했던 거대한 성장통이었습니다. 인구는 폭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도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했던 시대의 비극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쾌적하고 위생적인 삶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도시의 배설물을 묵묵히 처리해주는 거대한 시스템 덕분이죠.
화려한 역사의 뒤편, 지독한 냄새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던 조선 백성들의 고단했던 삶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누리는 이 평범한 청결함에 감사함을 느껴봅니다.